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교 가수입니다. 6강 은행 이율의 비밀. 은행 이율을 이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은행 이율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었죠. 단리법은 이제 뭐 단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예를 들어 볼까요? 1억을 이제 4년 동안 예금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연 4%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것을 이제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예금해 볼까요?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원금이 1억이에요. 이자가 400만 원이죠. 4%니까요. 0.04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400만 원을 얹어주면 이제 뭐 1억 800만 원 되겠지만 이런 것을 단리법이라 그럽니다. 매번 그냥 같이 400만 원을 얹어주죠. 이런 거 우리 매력적이지 않죠? 네, 예금을 할 때는 복리가 좋습니다. 1억 400만 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1 더하기 0.04를 곱하게 됩니다. 일은 뭔가요? 자기 돈이죠. 그 다음 0.04는 이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0.04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리에서는 매번 1.04, 1 더하기 0.04죠. 1.04를 매번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면 4제곱, 10년이면 뭐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것을 이제 복리라 그럽니다. 복리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뭐 복리법을 이제 계속해 나가면 한없이 이예금을 해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원금과 이자가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단리법은 뭐 아주 답답하게 늘어나겠지만 복리법의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높으면요, 굉장히 빨리 상승할 수 있어요. 뭐 이거 가정입니다만 그게 대를 물려가면서 무한히 이걸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원리합계도 무한히 늘어납니다. 무한히 늘어나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그렇게 무한히 늘어나는 그 예금에 대한 전체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이유를 1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에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평생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무한히 커지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에 따른 어떤 요런 그 요령도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1년 이자를 이제 4%로 주는데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사모님 여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이자를요 1년에 계산을 4%로 하는데 1년에 주는 게 아니라 반년마다 우린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난 강의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율을 0.02로 반년이니까요. 제공을 하지만 대신 횟수를 2배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죠? 네, 당연히 후자가 큽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분기별로 주면 4번 주니까 1년에 그러면 4제곱이 되죠. 대신 이율은 0.01이 됩니다. 그 이율 4%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이율은 1%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죠. 만일 이것을 매달 이자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04라는 연이율을 12로 나누게 됩니다. 대신 계산은 12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리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이율을 여러 번 잘라서 여러 번 제공하면 유리합니다. 분명히 유리하긴 한데 이게 그러면 아까 평생 이렇게 예금을 하는 그런 문제와 같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매일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0.04를 365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0.04를 365로 나눈 값을 그것을 365제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년의 이율이에요. 더 짧게 자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더 짧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무한히 자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0.04를 무한히 자르고 대신에 그 횟수를 무한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똑같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무한정 커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그 값이 얼마냐면 2.7쯤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2.71828. 근데 그 뒤에 정확하지 않아요. 무한히 계속되는 우린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아주 매력적이긴 하지만 무한히 커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2라고 씁니다. 영문자 2로 쓰는데 이거 오일러 상수라고 그러고요. 수학 좀 꽤 한다는 사람들만 쓰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이율을 매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번 잘라서 제공을 하더라도 파산하진 않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번 나눠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건 유리한데 그것이 굉장히 무한정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그냥 아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해드리려고 우리 이제 은행 이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2라는 값이 매우 어렵고 사실은 공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참 중요한 값입니다. 다음에 조금 언급할 일은 있긴 한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값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수를 다루는 그런 수학적인 도구로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로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수능 둘러보기 문제 잠깐 볼까요? 네, 알짜 문제예요. 루트 2의 x제곱이 16의 2분의 1제곱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루트 2라는 게 뭐겠습니까? 루트 2라는 건요. 두 번 곱해서 2가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네, 루트 2. 이 뜻은 2의 제곱근. 그래서 두 번 곱하면 2가 된다. 제곱하면 2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2를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시죠.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곱하기 x니까 2의 2분의 1x제곱이 되겠네요. 16의 2분의 1제곱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4입니다, 4. 4에 제곱해야 1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의 2분의 1제곱은 4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르게 보면요. 2의 4제곱이 16이잖아요. 그렇죠. 네, 2의 4제곱이 16이니까 2의 4제곱에 다시 2분의 1제곱을 하면 2의 제곱이겠죠. 네, 그래서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이 같게 표시해 놓고 지수를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x제곱이 그렇죠. 네, 2가 됩니다. 2분의 1 x제곱이 2가 되는 그런 x를 생각하니까 그게 결국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알짜 문제 살펴보셨어요. 네, 지금까지 국동기였습니다.